조국 전 법무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사람이 이제 회고록을 지금 서점에 가면 쌓여 있습니다. 17,000원짜리 조국의 시간. 이게 이제 어제 뭐 계속 화제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그런데 저기에 보면은 말이죠. 아주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400쪽 가까운 책이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동일시했습니다. 표창장 위조를 맨 처음 보도한 SBS 보도는 마치 2009년인가요? 2008년인가요? 그때 지금부터 10수년 전에 SBS가 보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와 같다. 여러분, 그 논두렁 시계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그냥 기억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게 되려 제가 이제 조사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때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회갑이 됩니다. 60세. 노무현 대통령이 회갑을 맞이해서 박연차, 이분 돌아가셨죠. 이분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게 삐아제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시계 빅3가 있습니다. 롤렉스. 여러분 롤렉스는요 저 축에 끼지도 못합니다. 롤렉스 시계. 저 같은 사람에게는 롤렉스도 뭐 이런데요. 롤렉스는 저희 끼지도 못합니다. 저런 시계 하나면 롤렉스 시계 10개 이상 삽니다. 그 3대 최고급 시계가 있는데 마쉐론 콘스탄틴, 파텍 필립, 그 다음에 삐아제입니다. 저거는 바텀라인, 그러니까 가장 싼 시계가 한 1억 5천만 원쯤 합니다. 시계 하나가. 가장 싼 게 1억 5천만 원. 비싼 거는요 상한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다이아몬드를 얼마나 시계줄이나 그 시계테에 이 보드라인에 박느냐에 따라서 뭐 20억도 가고 30억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계가 리미티드 에디션인데요. 당연히 몇 개만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은 어찌되었건 박연차 전 채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주었다는 회갑 기념으로 주었다는 시계 2개가 있는데 그게 삐아제. 당시 그게 하나에 뭐 1억 5천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가 3억 원쯤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거보다 더 비싼 건지 더 싼 건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수사하던 것이 그날부로 공소권 없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은 그냥 다 공중으로 흩어져 버리고 다 땅속에 묻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저때 저게 이제 문제가 되자 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봉하마을 근처 논두렁에 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니야 논두렁에 버린 건 아니고 그냥 밖에다 버렸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 시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우리 같은 이런 장사미사가 봤을 때는 야 그래도 그렇지 1억 5천만 원짜리 그냥 버리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때 나왔던 얘기가 거기고요.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당시에 이 삐아제 시계 2개 1억 5천만 원짜리 하나씩 3억 원 이 삐아제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말은 국정원이 만든 마타도어다 라는 소문도 한참 돌았었습니다. 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인규 전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 조사를 받기 직전에 검사들한테 뭐 그런 부탁을 하기도 했죠. 근데 다른 건 다 얘기를 할 테니 그 시계 얘기는 하지 맙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더라.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지금도 이 검색을 해보면 논두렁 시계 하면은 그 실체적 진실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얘기가 나오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얘기 나오고 권양숙 여사 아마 본인은 참 괴로우실 겁니다. 어찌되었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논두렁 시계 5글자로. 근데 이걸 조국 씨가 또 끄집어낸 겁니다. 권양숙 여사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걸 논두렁 시계를 왜 또 꺼내? 지 얘기만 하지. 어찌되었건 그게 표창장 위조가 논두렁 시계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우리 딸아이가
동양대에서 받았다는 표창장, 그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한테 받았다는 삐아제 시계, 논두렁 시계하고 비슷한 거다라고 자기 회결하게 얘기해버린 겁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또 아내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파일이 나왔다고 한 SBS 보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제 조국 씨가 한 얘기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도는 SBS의 2009년 5월 13일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보도와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에 이 서문을 쓰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 그대로 비교를 한 겁니다. 지금부터 12년 전 2009년 5월 그때 SBS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1억 5천만 원짜리 최고급 시계 삐아제, 그걸 논두렁에 버렸다 하더라 라는 보도하고 우리 딸아이가 동양대에서 받았다는 가짜 표창장 위조 사건하고는 같은 공격 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겁니다. 권양숙 여사 입장이 제가 되어 본다면은요, 봉화마을에 지금 있는, 아니 잊을만 하면 저자가 말이야 또 저기 지금 뭐 앞뒤 가리지도 못하고 왜 거기에 또 노무현 우리 대통령 이름하고 또 나까지 이렇게 들먹여지게 저걸 또 비유를 해. 아마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찌되었건 조국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저도 또 이 얘기를 하게 되네요. 실체적 진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부엉이 바위 위에서 투신을 해버린 위로 운명을 달리해버렸기 때문에 모든 이런 수사가 다 공소권 없음 XXXX, 그래서 그냥 미궁에 묻혀버린 겁니다. 그냥 입에 오르내리고 있을 뿐인데, 그런데 왜 조국 씨는 난데없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난데없이 지 딸 표창장 위조 사건과 논두렁 시계를 빗대냐고요. 빗대기를. 안 그렇겠습니까? 지 얘기만 그냥 하지.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지 얘기만 할 것이지. 올해 나온 영화 중에 자산어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윤익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순조 1년에 신유 박해로 흑산도로 유배됐던 정약전을 다룬 영화가 바로 자산어보입니다. 그런데 조국 씨가 아들하고 같이 그 영화를 봤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랬대요. 우리 집 이야기 같네요. 멸문지화. 그러면서 이제 그 조국 씨는 뭐 멸문지화, 또 무슨 말을 했더라. 뭐 조리돌림, 멍석말이, 무간지옥. 참 정말 자기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는 말을 무간지옥, 불교용어를 또 갖다 씁니다. 무간지옥, 뭐 멍석말이, 멍석에다가 둘둘둘 말아가지고 몽둥이로 이렇게 팬 다음에 지게에다 짊어지고 가서 버렸다는 그 멍석말이, 뭐 조리돌림, 돌림빵이라고 그러죠. 멸문지화, 끊임없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그냥 제 얘기 말고 조국 씨가 책에 쓴 대목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은 괴물로 낙인 찍힌 후 발가 벗겨진 채 조리돌림을 받고 멍석말이를 당했다. 이제 검찰 수사를 또 이 사냥꾼이 사냥하는 것에 빗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컷이 안 잡히면 암컷을 잡고, 암컷이 잘 안 잡히면 새끼를 잡아 묶어놓고 어미를 유인한다. 사냥감이 잡히면 생피를 마시고 살점을 나눠 먹고 머리는 박제해서 벽에 걸고 가죽은 벗겨서 바닥에 깔아 무공을 자랑한다. 나와 내 가족의 수사가 전개되었을 때는 수십 개의 칼날이 몸속으로 계속 쑤시고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가족의 살과 뼈가 베이고 끊기고 피가 튀는 모습을 두 눈 뜨고 보아야 하는 끔찍한 절통이었다. 그러니까 수컷이 안 잡히면 암컷을 잡고, 수컷은 자기를 말하는 거죠. 자기 조국. 근데 자기가 안 잡히니까 암컷을 잡고, 암컷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국의 부인 이제 말하고, 암컷이 안 잡히면 새끼들을 잡는답니다. 새끼는 이제 조국의 아들, 딸. 참 글쎄요.
그래도 한 4인의 한 일가를 그리고 자기 4명이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라 자기 일가 친척들까지도 다 연루가 되어 있는 이런 사건이 빚어지게 만든 그 최고 책임을 진 장본인으로서 글쎄요. 자기가 마치 충신이었는데 역적으로 몰린 나머지 간신배들의 모함을 받고 역적으로 몰린 나머지 귀양살이를 하고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식으로 이걸 꾸며내고 있는 겁니다. 네, 댓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국 표창장 보도는 노무현 시계하고 비슷하다. 노무현 논두렁 시계 보도와 비슷하다라고 한 것에 대한 댓글입니다. 조국의 시간? 그건 약 먹을 시간이야. 약 먹을 시간. 어떤 약? 내로남불을 고치는 약. 글쎄요. 어떤 정신에 이상이 있을 때 먹는 약.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조국의 묻어가기 전략. 은근슬쩍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깃대어서 묻어가기 전략. 세 번째. 아이고 묻어가기 전략이라니요. 약 먹을 시간이라니요. 저건 그냥 물귀신이에요. 물귀신. 아무나 끌어들이지요. 자,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끌어들였죠. 내일은 또 누구 끌어들일지 몰라. 네 번째. 병적인 죽음팔이. 병적인 죽음팔이. 다섯 번째. 조국이 좀 모자라요. 2% 부족.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